첫 번째 경기 쇼난 대 FC 도쿄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쇼난은 3-1-4-2 포메이션을 바탕으로 중원 수적 우위와 빠른 전방 압박을 중심으로 경기를 풀어간다. 오다는 전방에서 연계와 마무리를 겸비하며 마츠무라는 중원에서의 패스 분산과 템포 조율 능력이 돋보인다. 이케다는 좌우 측면을 넓게 활용하면서도 수비 전환 시 빠른 복귀로 안정감을 더해주는 자원이며, 특히 쇼나는 홈 경기에서 조직적인 수비 블록 유지가 잘 이루어지고 있으며 전방 압박을 통해 상대의 템포를 무너뜨리는 데 능하다. 후반 체력 분배도 안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후반 실점률이 낮은 편이다. FC 도쿄는 3-4-3 포메이션을 활용해 전방 숫자를 늘리면서도 측면 중심의 전개를 시도하는 전형적인 공격 지향형 팀이며, 마르셀로 라이어는 제공권과 움직임에서 위협적인 자원이지만 사토와 코이즈미는 측면 전개 후 마무리 과정에서 일관성이 부족하다. 중원 조합은 압박 회피와 전진 패스에서 효율이 낮으며 상대의 강한 전방 압박에 밀리는 장면이 자주 관찰되고 있고, 특히 원정 경기에서는 수비 간격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커버 타이밍이 어긋나며 박스 근처에서 실점 가능성이 커지는 흐름이 반복된다. 쇼나는 전술적인 압박 집중력과 수비 블록 운영이 안정적이며 FC 도쿄는 중원 대응력과 수비 간격 유지에서 반복적인 구조적 약점을 노출하고 있고, 이번 경기는 수비 안정성과 후반 대응 측면에서 쇼난이 주도권을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두 번째 경기 니가타 대 도쿄베르디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알비렉스 니가타는 4-4-2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안정적인 수비 운영과 짧은 패스 전개를 지향하는 팀이며, 하세가와는 전방에서 침투보다는 볼 지키기에 집중하며 오쿠무라는 측면 돌파와 컷백 전개에 주력하고 있고, 아라이는 중원에서 연계 역할을 맡고 있으나 압박 저항력이 낮아 전개가 자주 끊기는 모습이 반복되고 있다. 특히 수비 라인과 미드필드 간 간격이 벌어지는 문제가 자주 나타나며 상대 역습 상황에서 중앙 뒷공간이 자주 노출되고 있다. 공격 전개가 단조롭고 후반으로 갈수록 전환 속도가 떨어져 실점 위험 구간이 늘어나는 흐름을 보인다. 도쿄베르디는 3-4-3 포메이션을 활용하여 강한 압박과 넓은 측면 활용을 바탕으로 한 다이내믹한 운영이 특징이며, 소메노는 최전방에서 빠른 침투와 마무리 능력을 바탕으로 결정적인 찬스를 자주 만들어내며, 후쿠다는 중원에서의 압박과 탈압박 능력이 탁월하다. 모리타는 좌우를 넘나들며 유연한 패스와 공간 활용으로 공격 전개의 흐름을 조율하고 있고, 수비 라인은 300이지만 미드필더의 커버 범위가 넓고 측면 전개 후 크로스의 정확도도 안정적인 흐름을 유지 중이다. 전체적으로 중원 장악력과 전개 템포 유지에 있어 니가타보다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전술적 강점을 지닌다. 알비렉스 니가타는 수비 조직과 중원 연계 모두에서 흔들리는 장면이 자주 나타나고 있으며, 도쿄베르디는 전환 타이밍과 압박 유지 능력에서 안정된 구조를 유지하고 있고, 전체적인 경기 흐름은 도쿄베르디의 템포 중심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 세 번째 경기 교토상가 대 세레소 오사카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교토는 4-1-4-1 포메이션을 중심으로 촘촘한 수비 라인을 구축하며 빠른 중원 압박을 바탕으로 실점 억제에 집중하고 있고, 나가사와는 제공권과 버티는 플레이를 통해 후방에서 올라오는 볼을 잘 소화하고 있으며, 오쿠가와는 중원에서 압박과 전진 패스를 조율하며 공수 전환의 핵심 역할을 수행 중이며, 히라토는 넓은 활동량과 유기적인 움직임으로 공격 전개의 다양성을 높여주고 있다. 홈 경기에서는 수비 간격 유지와 조직적 움직임이 돋보이며 후반 실점률도 낮은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다. 세레소는 3-4-3 포메이션을 바탕으로 다양한 침투 전개를 시도하지만 중원 압박 회피에서 일관성이 부족하고, 라파엘 라타오는 박스 근처에서 위협적인 움직임을 보이지만 루카스 페르난데스와 카가와 신지의 경기 영향력이 일정하지 않다. 특히 수비진은 미드필더와의 간격 조절에서 반복적인 미스를 보이며 역습 시 뒷공간 노출이 자주 발생한다. 최근 경기에서도 측면 공간 활용은 좋지만 마무리 결정력에서 일관성이 떨어지며 전개가 반복적으로 끊기는 흐름이다. 후반 체력 운영과 실점 억제 능력에서 흔들리는 모습이 잦아 원정에서 안정감을 유지하지 못하고 있다. 교토는 조직적인 수비 운영과 중원 압박 흐름으로 안정적인 경기 운영이 가능하면, 세레소는 공격 전개와 수비 간격 유지 모두에서 반복적으로 약점을 노출하고 있고, 경기 전체 흐름은 교토가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네 번째 경기 도야마 대 후쿠오카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도야마는 4-4-2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수비 블록을 촘촘히 유지하면서 역습 전개를 노리는 전략을 구사한다. 후루카와는 전방에서 제공권 경쟁과 마무리를 동시에 수행하며, 마스오카는 중원에서의 커버와 패스 전개의 중심이 된다. 스에키는 주로 우측 라인에서 전개폭을 넓히고 크로스를 공급하는 역할을 맡고 있으나 전개가 단조로운 편이다. 특히 빠른 압박을 받을 때 전방으로의 연결이 끊기기 쉬우며 실점 이후 전환되는 공격 패턴이 다양하지 않다는 약점이 있고, 수비 라인은 중원과의 간격 조절에서 실수가 반복되고 있으며 후반 체력 저하 구간에서 집중력 저하로 실점 확률이 높아진다. 후쿠오카는 4-2-3-1 포메이션을 바탕으로 견고한 수비 라인과 빠른 공격 전환이 장점인 팀이다.
자이디는 최전방에서 볼을 지켜주는 능력이 뛰어나며 이와사키는 빠른 침투와 연계 패스를 통해 기회를 창출한다. 시게미는 전방 압박과 탈압박 과정에서 중원 밸런스를 유지하며 안정적인 흐름을 만들어낸다. 특히 후쿠오카는 수비와 중원 간격 조절이 뛰어나며 역습 시 템포 조절과 전방 스위칭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 최근 원정 경기에서도 실점률이 낮고 후반 체력 운영 역시 안정적이라는 점에서 도야마보다 전술 완성도가 높은 팀이다. 후쿠오카는 전체적인 템포 조절과 수비 안정성 측면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으며 도야마는 전개 다양성과 수비 집중력 유지에서 약점을 반복하고 있고, 이번 경기는 흐름을 끌어가는 쪽과 버티는 쪽의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다섯 번째 경기 이와타 대 간바오사카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주빌로 이와타는 4-3-3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공격 숫자를 확보하고자 하지만 전개 완성도는 부족한 편이다. 와타나베는 제공권 싸움에서 강점을 가지며 크룩스와 우에아라는 측면에서 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나 마무리 연결이 매끄럽지 않다. 특히 중원에서 탈압박 이후 템포를 살리지 못하고 역습 저지 능력도 떨어지는 모습이 반복되고 있고, 수비진은 간격 유지가 불안정하고 측면에서 커버 타이밍이 늦어 박스 근처에서 실점 위기를 자주 맞이하고 있다. 경기 후반으로 갈수록 체력 저하와 집중력 저하로 인해 실점률이 높아지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간바오사카는 4-2-3-1 포메이션을 바탕으로 중원 장악과 날카로운 침투를 무기로 활용한다. 툰맷은 중앙에서 수비 조율과 공격 전개의 중심축 역할을 하며 주앙 알라노는 탈압박 이후 공격 템포를 살리는 데 능하다. 우사미 다카시는 이선 침투와 공간 활용에 뛰어나며 측면과 중앙 모두에서 창의적인 움직임을 만들어낸다. 전체적으로 전환 속도가 빠르고 이선과의 간격 유지가 잘 되어 있어 상대 수비를 효과적으로 흔들 수 있다. 특히 후반에도 압박의 강도가 유지되며 세트피스 상황에서의 집중력 또한 좋은 흐름을 유지하고 있다. 주빌로 이와타는 수비와 중원 간격 유지에서 반복적으로 불안한 구조를 노출하고 있으면 간바오사카는 안정적인 밸런스와 탈압박 후 침투 전개로 경기 흐름을 장악할 수 있는 팀이며, 이 경기는 간바오사카의 조직력과 침투 루트 다양성이 결정적인 승부처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여섯 번째 경기 토트넘 대 맨유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토트넘은 4-2-3-1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전방에서 손흥민과 히샬리송이 좌우 측면을 넓게 벌리며 클래식 윙어처럼 넓은 폭을 사용하고 있고, 양측면에서 빠르게 터치라인을 타고 돌파에 들어가며 박스 안쪽의 솔랑케에게 컷백 형태로 결정적인 찬스를 연기하는 장면이 자주 연출된다. 특히 손흥민은 상황에 따라 측면에서 중앙으로 파고들며 인버티드 형태로 움직이고 반대편 포스트를 노리는 인프런트 킥이 매우 위협적으로 전개된다. 클로셉스키, 메디슨 등 주요 창의 자원들의 이탈은 아쉽지만 오도베로와 로우 셀소의 조합을 통해 이선 창의성은 일정 수준 이상 유지되고 있다. 맨유는 3-4-3 포메이션을 사용하는 가운데 호일룬이 최전방에서 제공권과 침투 움직임을 시도하지만 마운트와 브루노의 볼 배급이 불안정한 상태다. 중앙 수비 라인의 더 리히트, 좌우 수비에서 디오고, 달로트와 마르티네스가 모두 이탈한 상황이라 103 운용이 정상적으로 유지되기 어렵다. 윙백 자원이 수비 상황에서 급하게 복귀하며 간격 조절에 실패하는 장면이 자주 발생하고 있으며 측면 수비 가담이 느리게 들어오는 구조적 약점이 명확하다. 무리한 역습을 시도할 경우 중원 압박 저항력이 약화되면서 역으로 넓은 공간을 허용할 가능성이 큰 상태다. 손흥민은 전 여친 이슈로 잠시 흔들렸을지언정 인생 첫 유럽 커리어 우승이 걸린 이 경기에서 누구보다도 절박한 마음으로 임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경기는 토트넘의 진정한 도약을 위한 터닝포인트가 될 수 있다.